오늘 할 게임은 좀비 아포칼립스 생존 게임 존보이드입니다. 저는 앞으로 좀비들로 뒤덮인 이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곳. 과연 뉴비인 저는 며칠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험난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작은 집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이 있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냉장고를 여니 먹을 게 좀 있네요. 첫날부터 굶어 죽진 않겠습니다. 책꽂이엔 책이 몇 권 꽂혀 있었는데 생존 스킬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 날 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수납장을 뒤지니 이번엔 군용부츠가 나왔습니다. 이건 바로 신어줄게요. 그리고 옆방에선 큰 가방도 하나 찾았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시작이 좋습니다. 수납장엔 총도 있었는데 총을 쏘면 좀비들이 몰려들 것 같아 지금은 넣어두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세계의 좀비들은 시각과 청각이 남아 있습니다. 즉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눈과 귀를 피해야 할 것 같아요. 좀비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1층 창문을 우선적으로 가려줬는데 커튼이 모자라네요. 아무래도 천을 구하러 옆집을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좀비를 마주치면 곤란합니다. 다행히 좀비는 보이지 않네요. 곧장 울타리를 넘어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을 떼 가방에 쑤셔넣고 부엌에 있던 통조림도 몇 개 챙겨줬습니다. 가방이 있으니 확실히 많이 들어가네요. 자, 이제 돌아갑시다. 돌아오자마자 천으로 남은 창문을 가려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음 편히 식사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첫 끼는 바나나 샐러드. 참으로 달콤한 점심입니다. 식사 후엔 느긋하게 저녁이 될 때까지 요리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 초반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이 집을 거점 삼아 주변 집들을 돌아다니며 최대한 많은 식량을 모아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곧 전기가 끊길 거고 그 후엔 냉장고 안의 식품들도 부식되겠죠.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식량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나갈 준비를 합시다. 부엌 서랍을 다시 뒤져보니 반죽 밀대가 보였습니다. 이거라도 무기 삼아 출발해 볼게요. 멀리 좀비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밀대가 근질근질했지만 굳이 마주쳐서 좋을 건 없으니 아랫집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문이 잠겨있네요. 창문을 깰 수 있지만 그랬다간 좀비들이 몰려올 겁니다. 방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비 2마리가 저에게 달려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울타리를 넘어 빈틈을 만들고 쓰러진 좀비의 손목시계를 빼앗아 착용하고 알 수 없는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래쪽으로 향하던 도중 또 다른 좀비 3마리가 절 향해 다가옵니다. 자, 이번에도 울타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한 마리 처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렸다면 아마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됐을 겁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정문을 통해 이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붕대를 포함하여 몇 가지 물품을 확보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물건을 정리하고 아까 좀비에게서 얻었던 무언가 적힌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루이빌. 현재 제가 있는 도시는 로즈우드인데 꽤나 멀리 떨어진 도시입니다. 과연 저는 이 도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몸도 정신도 너무 피곤하네요. 침대에서 좀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컨디션이 좋아졌네요. 오늘은 쓸만한 무기 하나 구하길 바라며 서둘러 나가보겠습니다. 옆집 차고가 보입니다. 보통 차고에는 정비용품이 많아 무기로 쓸만한 것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를 안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차고 안에 있던 좀비에게 당했습니다. 상처를 보니 다행히 물리진 않고 긁힌 것 같네요. 하지만 감염되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붕대부터 감아주겠습니다. 응급처치 후 캐비넷을 여니 발목 도끼가 보입니다. 공격력이 상당하네요. 정말 좋은 무기입니다. 다른 잡동사니도 마저 챙기고 옆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 2층을 뒤져 이것저것 쓸만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금 더 돌아다녀 볼까 했지만 상처가 걱정돼서 오늘은 이만 복귀하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여주었습니다. 끓는 물에 붕대를 넣으면 붕대가 소독이 됩니다. 소독한 붕대는 비록 좀비균의 감염은 막지 못하지만 다른 감염은 막아줄 겁니다. 오늘은 의료책을 좀 읽어주고 회복을 위해 다른 활동 없이 쉬어주겠습니다. 밤사이 상처가 다 아물길 바라겠습니다. 자고 일어났습니다. 발열이나 구토 증상이 없는 걸 보니 좀비균에 감염되진 않은 것 같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힘을 내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가려진 시야에 공포가 밀려왔지만 생존을 위해선 견뎌야 합니다. 안개 속에서 좀비들이 다가오네요. 어제 주운 도끼로 상대해 주겠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두 마리를 해치웠습니다. 주방도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파괴력이네요. 마치 토로라도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좀비가 입고 있던 피 묻은 자켓을 빼서 입고 블럭의 가장 마지막 집까지 왔습니다. 이 2층을 탐색하니 장롱에서 멋진 여름 모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분홍색은 못 참죠? 다른 방까지 우아하게 런웨이한 후 지도에 X 표시해주면 이 집도 완료입니다. 밖은 어느새 안개가 걷혔네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 물품들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정리 후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부엌에 왔습니다.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토마토 페이스트 넣은 라면 들어간 소세지 볶음. 이 좋겠네요. 기가 막힌 맛입니다. 소화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와
옆집으로 갔습니다. 이곳에도 착오가 있네요. 창문이 열리지 않아 덮개로 깨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불청객들이 다가오네요. 자, 토르가 나설 차례입니다. 가볍게 처리해주고 창문 너머 들어가 줬습니다. 기름통. 훗날 전기가 끊긴다면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그때 이 통이 필요합니다. 챙겨가겠습니다. 아직 해가 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옆 블럭까지 가보도록 하죠. 어찌저찌 집으로 들어갔는데 문 앞에 좀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이었던 것 같네요. 이젠 편히 쉬세요. 집주인의 유품인 디지털 시계를 착용하고 서고를 뒤져보는데 발전기 사용법을 발견했습니다. 발전기를 작동시킬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인데 이렇게 쉽게 발견할 줄은 몰랐네요. 기름통도 있으니 이제 발전기와 기름만 찾는다면 전기가 끊긴 후에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딱 한 집만 더 들어가 보죠. 문이 잠겨 있어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데 이번 집주인은 죽어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분명 밀실인데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한... 왼팔 뚝을 내주고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이들에게 당했나 보네요. 찢어진 상처는 긁힌 상처보다 좀비균 감염률이 더 높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문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붕대를 감아주고 둘러봤는데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집으로 돌아가죠. 귀가 후 가방에 있던 짐을 정리해줬습니다. 냉장고에 식량이 제법 많이 모였네요. 이젠 포도 정도는 꺼내 먹어도 티도 안 납니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네요. 아, 그러고 보니 모자가 없어졌네요. 아까 싸울 때 떨어졌나 봅니다. 예뻤는데 참 아쉽습니다. 야식 후에 책을 좀 읽어주니 금방 피곤해져서 오늘도 이만 마무리해주겠습니다. 4일차입니다. 기도가 통했나 보네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걸 보니 이번에도 감염은 피했습니다. 샐러드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가 말고 공공 건물로 가보려 합니다. 지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물이 공공 건물인데 가보기 전엔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아이템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도착했는데 입구에 좀비 몇 마리가 버티고 있길래 한 마리씩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들어와 보니 이 건물은 교회였습니다. 간밤에 제 기도를 들어주신 그분께 경건하게 감사 인사드리며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 사무실 책장에서 차량 정비책이 나왔습니다. 차를 필요로 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을 대비해 챙겨두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와 보니 문 너머에 좀비들이 보였습니다. 신성한 건물을 더럽히는 건 얘가 아니겠죠? 그냥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건물이라 좀 기대했는데 사실상 별 소득은 없네요. 아쉬운 마음으로 다른 집으로 향하던 도중 마주친 좀비에게서 큰 배낭 하나를 획득합니다. 기존 배낭의 용량은 18kg이었는데 이건 무려 27kg입니다. 할렐루야.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밤이 늦어져 오늘은 근처 민가에서 하룻밤 묵겠습니다. 이후 며칠간 반복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근처 민가에서 좀비를 때려잡고 음식을 먹어주고 틈틈이 책까지 읽으며 파밍했습니다. 그러던 중 쓸만한 아이템 몇 개를 손에 넣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방 안 박스에서 얻은 안전모, 귀엽지만 튼튼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창고 안 박스에서 얻은 가죽 자켓,
아마 이걸 손톱으로 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전기 기타. 음악적 용도는 아니고 도끼의 내구도가 달면 양손 무기로 사용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기. 아랫집 차고에서 발견했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일단은 무거우니 놔두고 나중에 전기가 끊겼을 때 가져다 사용하겠습니다. 그동안 냉장고도 어느 정도 채워져서 이제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주변 집들을 돌아다니며 식량과 물자를 모으고자 했던 제 초반 목표는 달성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목표를 정해보죠. 현재는 수도가 끊기지 않아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잘 나오지만 머지않아 수도가 끊긴다면 탈수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수 확보를 위해 빗물 바지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빗물 바지통은 판자, 봉투, 못, 비교적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지만 무려 3단계 목공 레벨이 필요합니다. 목공 경험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구 분해가 필요한데 덕분에 앞으로 많은 노가다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옆집 가구부터 인수분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탁자, 선반 가릴 것 없습니다. 망치로 열심히 두들기다 보면 가구들이 하나씩 없어지는데 이게 나름 중독성이 있습니다. 10일차에는 집에 있던 가구들도 분해해줬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이런 식으로 실천할 줄은 몰랐네요. 깨끗해지니 보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해하다 보면 판자가 조금씩 쌓이는데 모인 판자는 혹시 모를 좀비 공습에 대비해 창문 덮판으로 사용해줬습니다. 11일차에는 여느 때와 같이 파밍하고 있었는데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하키 마스크와 민수용 방탄조끼. 수초만 봐도 엄청납니다. 이런 게 파밍의 맛일까요? 도파민이 샘솟네요. 든든하게 무장하고 다시 모치라러 가보겠습니다. 범위를 넓혀가며 파밍하다 보니 맵에 또 다른 공공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꽤나 규모 있는 건물 같은데요. 곧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어떤 건물인지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료실로 보이는 방에서 차량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혹시 모르니 챙겨올게요. 아마도 이곳은 병원이나 의료원일까요? 옆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책장과 책이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학교인 것 같네요. 아까 그곳은 양호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아마 교실도 나오겠죠? 필요한 책이 있나 조금만 둘러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량 매뉴얼. 차를 정비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인데 이건 챙겨가야 합니다. 안에 있던 좀비들과 맞서며 결국 교실까지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큰 소득은 아마 책인 것 같네요. 필요한 책이 있을 때 종종 들르겠습니다.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죠. 일어났는데 집이 어둡네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걸 보니 전기가 끊긴 것 같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문제는 발전기를 돌릴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구하러 나가보겠습니다. 기름은 버려진 차 연료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쉽지만 이 차에는 남아있지 않네요. 학교 주차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깔끔한 차가 보이네요. 이건 열쇠가 없다는 표시인가요? 일단 차 상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도 멀쩡하고 기름도 있네요. 좋습니다. 이 차에서 기름 좀 뽑아가죠. 좀비 몇 마리 처치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아랫집 차고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발전기는 잘 있네요. 힘들게 발전기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발전기는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 밖에 설치해줘야 하는데요. 설치는 간단합니다. 발전기를 땅에 놓고 기름 넣고 연결해주면
보세요. 집이 환해졌어요. 냉장고도 시원하게 가동되네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16일차입니다. 오늘은 서쪽 상업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건물이 상업용 건물인데 그동안 좀비들이 많아 외면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젠 어느 정도 장비도 갖췄으니 한번 부딪혀보죠. 입구부터 환영 인사가 뜨겁네요. 도끼 내구도가 얼마 없어 야구방망이로 처리해주겠습니다. 파괴력이 약한데요. 어서 좋은 무기를 구해야겠네요. 초입엔 은행이 있었는데 인간이 사라진 시점에서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빵집처럼 보이는 이 건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문을 분해해 줬습니다. 목금 경험치도 올리고 좋네요. 안타깝게도 상한 음식밖에 없네요.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으니 의자하고 테이블을 분해해서 경험치나 올려주겠습니다. 분해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네요. 밤이 늦었으니 근처 민가에서 한숨 자도록 하겠습니다. 19일차 빗물바지통 제작까지는 단 1레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구가 많은 학교로 가보도록 하죠. 도착하자마자 좀비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네요. 수가 제법 많습니다. 큰일입니다. 벨트가 부러졌네요. 급한 대로 손으로 밀쳐내고 가방에 있던 금속 막대로 무기를 바꿔주었습니다. 겨우 처리했네요. 어두운 복도를 지나 학교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경험치의 재물들이 보이시나요? 한번 신나게 두들겨 보겠습니다. Okay, let's go. 약 3시간 동안 팔에 알이 배기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분해해줬고 마침내 목공 3레벨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빗물바지통을 포함해 간단한 가구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집으로 돌아갑시다. 일과 끝에 마주한 밤 공기는 참 상쾌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모자란 수납 공간을 늘리기 위해 나무 상자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물자를 계속 쌓아둬서 포화 상태였거든요. 공간도 생겼겠다. 다시 파밍하러 나가봅시다. 상업구역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새로운 건물이 눈에 보입니다. 여긴 외관부터 경찰서네요. 때마침 쓸만한 무기가 필요했는데 잘 됐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캄캄하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사무실에 좀비가 있었네요. 처리해 주겠습니다. 처치 후 서랍을 뒤지던 중 진압봉을 발견했습니다. 공격력이 그리 높진 않지만 나름 쓸만한 무기입니다. 좀비랑 몸싸움 좀 했더니 목이 마르네요. 화장실을 찾아보죠.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을 마시려는데 남은 물이 표시됩니다. 이건 수도가 끊겼다는 뜻이에요. 각 수도에 남은 물을 다 쓰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목공 레벨을 올려두어 다행이네요. 집으로 돌아가면 빗물바지통부터 만들어주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 끝에 있던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기대를 안고 모든 캐비넷을 열어봤지만 결국 총 한 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이번에도 큰 소득은 없네요. 손전등을 켜고 밖으로 나와 맞은편 건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좀비들을 눕히며 도착했는데 소방복을 입고 있는 좀비 무리가 보입니다. 아마도 소방서인가 보네요. 이곳엔 분명 좋은 무기가 있을 겁니다. 진압봉으로 진압하고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이곳저곳 둘러보는데 창고에서 소방용 도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이런 도끼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용하고 싶지만 지금은 가방이 꽉 차서 나중에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김에 빗물바지통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재료는 그동안 모아놨으니 집 밖에 설치만 해주면 되는데요. 망치질 몇 번에 간단하게 완성됐네요. 이제 비가 오면 이곳에 물이 모일 겁니다. 이걸로 물 걱정도 끝이네요. 좀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드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좀 더 힘을 내보죠.
충분히 살기 좋아졌지만 아직 해결 못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름인데요. 아시다시피 발전기를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매번 주변 차들에서 기름을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어딘가엔 주유소가 있을 테니 한번 찾아보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네요.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좀비들이 다가옵니다. 진압봉을 꺼내겠습니다. 끝이 없네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체력도 없고 일단 후퇴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배를 채우고 휴식도 취한 후 각오를 다지며 다시 그곳으로 왔는데 좀비들이 안 보이네요. 눈에 띄기 전에 얼른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세탁기가 많은 걸 보니 빨래방인 것 같네요. 옷은 딱히 필요 없으니 옆 건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구부터 느껴지는 고소한 풍경. 드디어 마트를 발견했습니다. 진열대를 보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보세요. 이 영롱한 통조림과 음식들. 여기부터 털었으면 냉장고는 다 채우고도 남았을 겁니다. 식량은 집에도 충분히 있으니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계속 북쪽으로 향하며 많은 좀비들을 처리한 끝에 드디어 주유소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전기가 끊겨 주유기가 작동하지 않을 테니 발전기 설치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먼 이곳까지 발전기를 들고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차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는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동을 걸려면 차량에 맞는 차키를 찾거나 차량 정비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당연히 맞는 차키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으니 열심히 차량 정비 기술을 올리고 있었는데 전에 차에서 차키 모양이 보였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차들에선 아무 모양도 안 보이는데 말이죠. 설마 하며 학교 주차장으로 다시 와봤는데 맞았네요. 양호실에서 발견했던 차키가 이 까만 차의 키였습니다. 비록 이틀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차를 구했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차 소리에 좀비들이 몰렸고 그로 인해 문과 창문이 부서진 것 같습니다. 집이 엉망진창이 돼버렸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지쳤으니 한숨 자고 보수하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마당에 있던 나무를 베어 판자로 만들고 문과 바리게이트를 다시 설치해줬습니다. 당장은 괜찮겠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더 안전한 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유소 먼저 가동시키고 괜찮은 곳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웃집 차고에 있던 발전기를 싣고 안갯길을 달려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찻소리에 몰린 좀비들을 소방도끼로 가볍게 처리해준 후 발전기를 설치해줬습니다. 이제 지속적인 기름 공급 수단도 확보됐네요. 가져온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을 넣어주고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돌아오다가 잠시 다른 동네를 둘러보는데 이곳은 울타리도 높고 집도 좋아 보이네요. 부촌인가 봅니다.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선 많은 좀비들을 잡아야 할 것 같으니 일단 소방서에서 도끼를 더 챙겨오겠습니다. 도끼도 챙겼으니 이제 가봅시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쉬어주고 만반의 준비를 하여 내일 부촌 좀비 토벌 작전을 실시하겠습니다.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녀석들을 밀어내고 부촌을 확보해야 하는 날입니다. 든든하게 아침부터 먹어주고 출발해보자.
자, 놈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이쯤에서 차를 세우고 상대해주겠습니다. 도끼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조금 많긴 한데요. 많이 많은데요. 아쉽지만 여기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영화 제목처럼 28일 만에 끝나버렸네요. 이번에 존보이드를 약 25시간 정도 플레이 해봤는데요. 얼른 구독자도 25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